그날 이후 부부는 이 도로로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2009년 6월 27일이니까요. 만 6년 2개월 됐네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술에 취한 남편 대신 아내 최옥자 씨가 운전을 했답니다. 기다리고 있던 아들을 보고 속도를 줄이던 중에 누군가 갑자기 차를 막아섰다는데요. 갑자기 튀어들어오니까 제가 아이 깜짝이야 하고선 브레이크를 밟았죠. 보니까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해서 제가 음주 측정을 했죠. 그런데 제가 조수석에서 이 사람 음주 측정 끝나고 나서 욕설을 했죠. 두세 차례.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음주 단속을 하냐? 야, 이 새끼야. 뒤질라고 어딜 뛰어드냐? 너 새끼야. 너 내가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줘. 내가 없이 일어나는 음주 운전에 사고를 막지. 아저씨, 나 아저씨가 들려라. 나 순산에 경찰 옷 보고 싶어. 현실이가 않아. 술에 취한 남편 박철 씨가 욕설을 하자 경찰들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명과 함께 경찰의 팔이 순식간에 뒤로 꺾인 겁니다. 박철 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는데요. 첫 재판은 물론 경찰에서의 피의자, 경찰서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 저의 의견서 제출에 저는 경찰관의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무죄라는 그의 주장은 대법원까지 가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아내 최옥자 씨를 검찰에서 기소한 건데요. 너는 봤냐? 꺾는 걸 봤냐? 그래서 저는 나는 그게 아닙니다. 못 봤, 나는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었고 계속 이 사람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꺾지 않았다는 거냐? 제 생각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게 위증이 된 거예요. 아내 최옥자 씨는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년 넘게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육 공무원직에서 면직됐습니다. 그 뒤로 형편이 어려워진 건 물론이고 가족 모두 실의에 빠져 지냈답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피고인이 된 아내의 재판에서 박철 씨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말한 것은 맞습니다. 좀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검사가 그 증인 그러면 그전처럼 팔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위증이래요. 한 사건에 뿌리를 둔 세 개의 재판. 박철 씨 공무집행 방해부터 최옥자 씨 위증, 그리고 박철 씨 위증까지 6년에 걸쳐 7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절대 경찰의 팔을 비틀지 않았답니다. 동영상에서 팔이 꺾였던 그 경찰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반대쪽 차선에서 갑자기 뛰어들었다, 차 앞으로. 음주 단속을 그렇게 하는 경찰관이 있나요? 불봉이 있었고 그 경찰관은 요 중앙선에 다치지 않게 있었고 감지가 안 돼서 어서 가세요 했더니 욕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 꺾을 때 팔을 확 꺾고 나서 술김에도 자기가 경찰한테 욕한 거는 뭐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손을 댔다는 거는 자기가 좀 놀라하더라고요. 딱 꺾고 나서 이런 거예요. 박철 피고는 엄청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엄청 한심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이유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가 한 잘못 실수를 반성하지 않아요. 이 사람. 죽어도 반성하지 않아요. 심지어 처까지 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법기관은 경찰 쪽이 진실이라 판단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철 씨 행동도 분명히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욕하고서 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갖다 모욕죄로 기소한다라면 또 모르겠었는데 공무집행 방해혐의라고 하는 건 모욕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사건 당시에 10분 후에 진술한 것을 가장 신빙성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거를 진술을 번복하니까 추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건이 벌어지고 10분 만에 작성된 공무집행 방해 사건 조사에서 경찰은 박철 씨가 팔을 잡아 비틀어 자신이 넘어졌고 팔에 10cm 정도 상처까지 입었다며 증거 사진까지 첨부했는데요. 하지만 동영상 어디에도 팔이 꺾인 경찰이 넘어져 다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검사도 이 진술에 대한 의문을 품고 경찰에게 물어볼 정도였다는데요. 상처는 왜 생겼나요? 라고 하자 경찰관은 상처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습니다. 증거 사진은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판사님이 공소해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해결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와 쉽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게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근데 판결문에는 피고인 약식 명령대로 200만 원. 경찰이 결정적인 진술을 번복했는데도 박철 씨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근데 그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진술을 했는지. 아스팔트에 확 넘어진 듯 해가지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 동영상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죠? 본인이 불과 진짜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 날라오는 욕이나 그 사람 행동이나 그 상황에 엄청 겁이 먹어있는 상태예요. 겁을 먹었다는 경찰. 하지만 당시 경찰이 3명이나 있었고 오히려 욕을 하는 박철 씨를 더 부추깁니다. 첫 조사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잖아요. 진술에 실수가 있었어요. 진술에서 분명히 죄를 더하고 싶은 마음이었나요, 그러면? 이런 사진을 찍는 행위가 어떻게 이게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술을 잘못했다. 그건 법정에서도 제가 인정을 했어요. 그 피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없던 일을 있는 걸로 착오를 해서 그러면 착각을 해서 진술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진술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착오를 했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 경찰은 일관되게 박철 씨가 자신의 팔을 꺾은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네. 그렇죠. 가만히 저는 이제 힘이 정해져가지고 꺾이고 있어 더 꺾을 줄 알았어요. 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추더라고요. 이제 제가. 다시 보니 팔이 꺾인 뒤 경찰의 행동이 어색합니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고 있지 않은데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과수는 동영상 CD의 화질을 밝게 하고 느린 화면으로 박철 씨와 경찰의 움직임을 분석했지만 박철 씨가 경찰의 손을 잡아 비틀었는지 판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박철 씨가 경찰의 손을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운동역학 전문가는 박철 씨와 경찰의 움직임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의 주장대로 박철 씨가 경찰의 손을 잡고 그걸 꺾었다면은 그 경찰이 꺾여서 이렇게 움직인 것만큼 그 박철 씨가 그만큼 이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정면을 응시하는 상태에서 상체는 고정된 상태로 이 팔만으로는 그렇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잡아서 비틀려면은 제가 이 보는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돌아가지가 않나요? 네, 돌아가지 않고 또 돌리려면 뭐냐면 꺾으려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팔이 올라가네. 네. 우리는 모션 캡처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정밀도 같은 경우는 0.1mm 정도 뭐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들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도 있어요. 경찰의 주장대로 박철 씨가 경찰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면 등이 보일 정도로 어깨가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경찰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데요. 그러나 영상 속 박철 씨는 꼿꼿하게 서 있고 특히 어깨는 거의 일직선입니다. 또한 손을 잡아 비틀면 상대방 쪽으로 몸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박철 씨는 경찰 쪽이 아닌 반대 방향인 차 쪽으로 젖혀져 있습니다. 게다가 팔이 꺾인 경찰의 수첩과 봉이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경찰에게 욕을 하는 박철 씨가 괘씸해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건 아닐까요? 자기가 유도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버린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직권남용. 법정에 와가지고서 또
증언을 하게 되면 모해 이증 이렇게 되는 거고. 지난 8월 19일 8번째 재판이자 박철 씨의 위증 항소심에서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번의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였던 영상이 이번엔 무죄를 입증하는 열쇠가 됐고 재판 때마다 바뀌는 경찰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소한 사건으로 이렇게까지 기소에 기소를 거듭하며 6년 동안 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면 그냥 첫 번째 사건에서 끝났을 건데 거기에 이제 사건을 계속해서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검찰입니다. 위증죄로 2번에 걸쳐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거죠. 보복 기소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직접 몇 건에 걸쳐서 봤습니다. 공소 기소한 대로 기소한 게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7번에 걸쳐서 판사들이 다 보고 검찰 기소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잘못 오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상고를 한 겁니다. 경찰관이 진술이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뀐 부분이 없다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피고인은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을 거듭해 왔는데 한 사건으로 6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사건, 각기 다른 파생된 사건이죠. 피해는 고스란히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내린 판결문은 내가 26년을 교직 생활을 한 거를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3사건에서 검찰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재심할 수가 있어요.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부인은 복직을 시켜야 되겠죠. 그날 박철 씨는 아내와 자식이 보는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팔이 꺾인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케이. 경황이 없었다는 와중에 들리는 경찰의 OK 사인은 무슨 의미였는지 묻고 싶습니다.